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지금 부동산 매매, 거래 금액 모두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홍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언론들이 너무 부동산을 띄우려는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정말 늘었는지 부동산이 정말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를 살펴보면은 파란색은 그냥 모든 주택이고 주황색은 아파트만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확실히 2023년 1월 이후에는 올라갔어요. 2만 건이 안 됐다가 4만 건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지만 과거 2020년, 2021년 이때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보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만 건, 10만 건 이렇게 거래됐거든요. 보통 6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따로 떼서 서울만 본다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파란색은 주택이고 주황색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한 3,230건 정도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어요. 엄청 안 좋을 때는 막 1,000건도 안 되고 800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한 건 맞아요. 이제 과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때요? 예전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00건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이상은 거래가 됐습니다. 많으면은 10,000건, 15,000건 이렇게까지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아직도 최고치의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리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매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거래량 상승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것도 정말 상승했는지 살펴보면은 지역별로 보시면은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하락 제일 많이 한 데가 울산, 대구, 제주 이런 순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지만 약간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5월 둘째 주에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세종은 조금 오르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제일 많이 빠져서 그 다음에 울산, 부산 이 순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통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구, 부산, 울산 이런 쪽에 하락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거래량 조금 늘은 거하고 가격이 이제 상승한 곳 이것을 보시면은 구별로 나눠 보면은 송파구가 0.1% 올랐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진짜 상승한 거 몇 군데만 가지고 다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상승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막 50% 이상 늘어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0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경매 넘어간 게 3,631건입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심상치가 않죠. 지금 언론들은 뭘 써야 되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경매 건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낙찰률도 많이 낮아졌어요. 2023년 3월 같은 경우에는 29.2%라고 합니다. 낙찰률이 2022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49.2%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낙찰이 됐는데 지금은 낙찰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파란색 선이 낙찰률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 얼마에 낙찰됐는지 이것도 보시면은 과거에는 97.9% 거의 100%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한 75.1%로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매가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찰이 점점 안 되고 있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매에 나온 거 2023년 4월 이걸 보시면은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도 적지 않게 비중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수도권 집값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얘기겠죠.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절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매가 더 쏟아질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또 하나 봤는데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방향 시나리오별로 나왔는데 2024년 이후에나 잘하면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2024년까지 조금 하락을 하다가 장기 횡보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경착륙, 추락을 한다. 그 말이죠. 최소 1년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아무튼 최소한 2023년은 이제 하락이 확정이 된 겁니다.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빨간색 월세 지수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월세 거래량, 이 중에 월세 비중이 더더욱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한 40%가 월세였는데 지금은 55%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세 사고도 많이 나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많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전세나 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 하락할 때는 뭐하고 조금 일치를 하냐 이걸 봤을 때 동행지수 이렇게 일치해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부동산이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를 분석한 건데 진짜 이 무역 적자는 언론에서 잘 안 나오는데 지금 5월 1일에서 5월 10일도 적자가 엄청납니다. 4월에 조금 감소하나 싶었는데 다시 그 적자 폭이 어떻게 됐죠? 늘었어요. 5월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는 거죠. 앞으로 7개월 상황이 좋아질까요? 저는 좋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외교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인상을 또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인데 수출도 앞에서 본 것처럼 막 망하고 있는데 이 전기료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을 닫는 수밖에 없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죠?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취업 증감 추이를 보면은 2023년 1월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이 숫자 3.5, 4.9, 마이너스 9.7은 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만 명입니다. 4월에 거의 한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수출이 이렇게 안 되는데 전기료마저 오르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대출도 못 갚으면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한 명이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4월에 10만 명이었으면은 한 3, 40만 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전기료가 올라서 힘든데 여기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영업자 폭탄도 곧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1000조가 되는데 이 중에 다중채무가 720조잖아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가 한 33만 명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몰린 사람들인데 이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가 쏟아지죠? 안타깝지만 경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매 물량 그리고 여기서 소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같이 무너지고 경매 물량이 폭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고 언론에서는 선동을 하고 있어요. 30대 이 세대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별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